그럼 다음은 이제 헝가리가 더 좋다고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길가에 쓰레기통이 되게 많아요, 헝가리는. 한 골목에 하나씩은 무조건 있어서 쓰레기를 버리기에 되게 편해서 정말 좋았는데 한국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다 이제 가방에 들고 다니거나 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들고 다니기 조금 귀찮거나 싫어서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제 의견으로는 사실 쓰레기통을 많이 만드는 게 오히려 쓰레기를 잘 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울산 어떤 해수욕장, 해변가에 쓰레기 없는 해변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쓰레기통을 다 없앴대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해변가에 놀러온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그 쓰레기를 가지고 있다가 그 주변 상가 쓰레기통에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 상가 사람들은 쓰레기를 본인들이 이제 쓰레기 봉투 다 사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부담이고 너무 쓰레기를 많이 버리다 보니까 본인들이 너무 좀 오히려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는 좋으나 뭔가 좀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오히려 쓰레기통을 많이 만들고 그런 쓰레기 치우는 거를 좀 더 잘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환경 문제를 떠나서 헝가리는 분리수거하는 게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딱 3개만 나누면 돼요. 첫 번째로 일반 쓰레기, 그리고 플라스틱, 그리고 종이 이렇게만 나누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같이 버립니다. 아예 구분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리고 플라스틱도 한국은 보면 투명 플라스틱, 불투명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막 나눠서 하고 유리 따로 버려야 되고 캔 따로 버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조금 저는 한국에서 이제 분리수거할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버릴 때도 그 띠지 이런 거 다 떼고 버려야 되고 그런 것도 되게 뭔가 버리는 사람이 처음에 뭔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불편했고 그리고 지자체마다 어떻게 버리는지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정해진 종량제 봉투를 무조건 사서 버려야 된다 이런 것도 있어서 좀 어려운데 사실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리수거를 안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되게 간단하게만 딱 3개로만 나눠져 있어서 오히려 버릴 때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큰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구역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날짜에만 전자제품부터 시작해서 가구나 옷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완동물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건데요.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최소한의 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완동물을 함부로 키울 수 없고 주인도 그렇고 동물도 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썽도 잘 안 부리고요. 뭔가 그런 빌런이 거의 없고요. 워낙 교육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목줄을 거의 안 채웁니다. 목줄을 특히 공원 같은 데서는 목줄 다 풀어두고 그냥 다니고 그냥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도 목줄을 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반반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목줄을 푼다고 해서 뭔가 다른 사람한테 막 달려든다거나 위협을 한다던가 소리를 지른다던가 이런 일은 거의 없고요. 혼자 돌아다니는 개들도 되게 자주 보는데 주인들이 딱히 찾지 않는 걸 보면은 워낙 훈련이 잘 되어 있으니까 알아서 잘 찾아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되게 민폐 끼친다 이러는 것도 좀
뭐 좀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서 막 달려든다던가 또는 뭐 소리를 친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인데, 저는 길 지나다니면서 본 동물들, 특히 강아지가 많은데 강아지들 중에 막 소리내서 막 짖는 개들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애완동물을 너무 이제 사람처럼 너무 자기 애기처럼 막 이렇게 둥가둥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유럽은 그런 건 없다 보니까 되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문화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유럽은 특히 헝가리는 보행자 우선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다 보행자 우선이긴 하지만 헝가리가 유독 보행자 우선에 되게 진심이다. 왜냐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뭐 이런 데에서 차가 막 진짜 80, 100 이상으로 달리다가도 보행자가 이제 건너려고 하면은 무조건 멈춰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빨리 달려들어서 안 멈출 줄 알고 저는 그럴 땐 한 번씩 조금 무서워서 기다리는데, 기다리고 있으면은 무조건 멈추더라고요. 신호등 횡단보도 앞에서. 그래서 보행자로 살기에는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다만 그만큼 운전자들이 운전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나 진짜 그냥 대로변인데 그냥 찻길인데 막 달려드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냥 뭐 무단 횡단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단 침입 거의 이런 느낌으로 막 오는 사람도 되게 많고, 특히 골목에서는 그 양옆으로 다 차가 서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고 그런 사각지대가 많아요. 근데 그런 데서 막 아무 데서나 갑자기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골목 다닐 때는 되게 조심을 해야 되고, 일방통행이 그런 골목 도로에서도 킥보드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들이 그래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대편에서 자전거나 킥보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뭐 헝가리에서 운전하는 방법이 좀 한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처음 헝가리에서 운전할 때는 좀 터득해야 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어려웠고, 근데 이제 적응하고 나면 사실 운전하기 저는 헝가리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상한 사람은 어디나 있지만 어쨌든 양보를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끼리도 되게 양보를 잘 해주고, 보행자 우선이다 보니까 워낙 그런 걸 잘 해주고, 또 줄 서 있거나 할 때도 뭐 먼저 가라고 양보해주는 사람도 되게 많고, 되게 양보가 진짜 습관화돼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 다음에 되게 비슷한 얘기지만 유럽 사람들이 진짜 사과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는 그 문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유럽이 잘한다기보다는 한국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한국에서는 길 지나다가 진짜 세게 부딪혀도 진짜 뭐 없는 사람 마냥 되게 유령 취급하듯이 그냥 쌩 가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충격받았던 게 이제 헝가리에서 살다가 한국에 휴가차 방문을 했을 때 일이에요. 그때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걸어가다가 반대편에서 오시는 분이랑 한 40대, 50대 여성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랑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깨를 진짜 세게 붙여서 이렇게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쳐다도 안 보고 제 말을 그냥 씹고 그냥 쌩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진짜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거든요. 이제 저는 옛날에는 한국인들이 뭐 정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더 팍팍하다, 진짜 정없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헝가리를 포함해서 외국 어디를 가도 지나가다가 부딪히거나 뭐 하면은 약간이라도 닿는다거나 뭐 발을 살짝이라도 밟는다거나 하면은 무조건 사과를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만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 화장품 그 더바디샵이라는 매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직원분이 막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더워서 패딩을 벗어서 이제 팔에 걸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패딩이 이제 그 직원분이랑 가까운 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 패딩에 이렇게 스쳤나 봐요, 옷깃이. 근데 사실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스칠 때마다 직원분이 저한테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너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진짜 이 사과도 잘하는 이런 외국 문화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사도 진짜 잘하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거나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마주치기만 해도 아니면 뭐 그냥 문을 무조건 잡아준다던가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은 모르는 사람이어도 항상 인사를 하고요. 웬만하면은 그래도 인사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호텔에서도 그냥 진짜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다들 투숙객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면은 그냥 하이 이렇게 말하고 그런 식으로 인사를 되게 습관적으로 되게 잘 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인사를 그만큼 잘 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적응도 안 되고 너무 낯설었어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은 당황해서 어버버 하거나 조금 작게 말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막 엘베에서 그냥 스몰 토크도 하고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너무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고 한국이 지금 너무 각박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헝가리가 진짜 좋았던 거는 취미 생활을 즐기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정말 다 저렴한데요. 특히 스포츠를 배운다거나 할 때에 정말 저렴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외국 헝가리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 진짜 그런 뭐 골프부터 시작해서 승마, 뭐 테니스 이런 거 배우시는 분들이 진짜 많고요. 사실 그렇게 있을 때나 좀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에 사신다면 특히 또 헝가리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라도 주말마다든지라도 꼭 뭐 승마나 테니스, 뭐 골프 이런 거는 좀 배우면은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뭐 헬스나 크로스핏, 뭐 스쿼시, 그리고 뭐 수영 이런 것도 한국에 비해서 진짜 저렴하고요. 사실 저는 막 그것도 막 엄청 막 싸다라고 생각을 막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제가 필라테스, 뭐 요가 이런 거를 배우려고 알아봤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16만 원,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했는데 제가 그게 너무 비싸서 안 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훨씬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헝가리에서도 필라테스나 요가를 배우려면 꽤 가격이 나가요. 근데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워낙 저렴하고 진짜 반값 이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있을 때 좀 더 저렴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배우는 게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플페이도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애플페이는 아이폰에서만 쓸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구글페이로 돌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편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항상 핸드폰 하나만 달랑 들고 다니는데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녀도 가능한 게 핸드폰 안에 교통카드도 있고 그리고 애플페이가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굳이 지갑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너무 편한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도 애플페이가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안 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유럽에서 살면서 진짜 너무 편해서 항상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습관이 됐는지 한국을 올 때마다 지갑에 이제 교통카드나 이런 걸 신분증 같은 걸 챙겨서 다녀야 되는데 그거를 맨날 까먹고 나가서 지하철을 못 탈 뻔한 경우도 좀 많습니다. 어쨌든 애플페이가 좋긴 한데 너무 간편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조금 큰일 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한국보다 헝가리 날씨가 훨씬 좋아요. 특히 여름 날씨는 진짜 유럽이 진짜 단연코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워낙 고온 다습의 그런 환경이잖아요. 근데 유럽은 한여름에도 그늘은 정말 시원하고 해 있는 곳만 뜨겁고 이래요. 그래서 그늘에 있으면 엄청 덥지는 않거든요. 뭐 요즘 이제 올 여름은 사실 진짜 지구온난화로 이상기온 때문에 오히려 막 한국 갔다 온 분들이 한국보다 헝가리가 더 덥다라고 할 정도로, 그 헝가리가 진짜 습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한국보다는 습하지 않아서 좀 건조하다 보니까 좀 더 살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봄에도 황사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진짜 맑고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도 한국이 워낙 춥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그 한국은 뭐 영하 10도부터 시작해서 20도 막 넘게까지 내려가잖아요, 추운 곳들은. 근데 헝가리는 한겨울에도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서 비교할 바가 안 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해 지는 시간이 너무 겨울에는 일찍 지다 보니까 그게 조금 우울증을 유발하는 게 있긴 해요. 워낙 여름에는 해가 막 9시, 10시까지도 떠 있는데 겨울은 뭐 한 3시부터 해가 지니까 그게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날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따뜻하고 습하지 않아서 좋다. 그 다음에 여행 다니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에서 일본 갈 돈으로 영국, 헝가리에서 영국 막 2박 3일 다녀오고 뭐 크로아티아 다녀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값이 헝가리에서 웬만한 유럽 국가로 갈 때는 다 한 10만 원에서 비싸면은 30만 원까지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왕복으로 다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들이면은 주말 껴서 여행 다녀오고 하니까 이제 저렴하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이제 헝가리 위치가 워낙 그 중부 유럽이고 이제 모든 국경이 이제 다른 나라와 맞대고 있기 때문에 여행 다니기가 되게 좋은 위치인 것도 있다. 네, 이렇게 헝가리랑 한국에서 제가 겪었던 문화적 차이나 지리적 차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봤고, 뭐 어디든 사실 사는 모든 곳이 다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마냥 좋기만 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 좋은 점이 있으면 반대로 안 좋은 점도 있고, 헝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일단 사람마다 각자 맞는 나라나 도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헝가리가 너무 싫어서 다시는 안 오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헝가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는 것도 정말 좋고. 그래서 물론 뭐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좋은 게 많으니까 또 살았던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이랑 헝가리의 생활 비교를 좀 해봤고,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이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